이번에는 1장 5절의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레 시스템에서는 피레 시스템의 구성, 그리고 외부 피레 시스템,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레 시스템의 구성 자체가 외부,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레 시스템의 구성에서 보게 되면 구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외부 피레 시스템과 그 다음에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어떠한 구조물이 있다라고 보죠. 건물,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낙뢰로부터 이 내 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외부 피레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외부 피레 시스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낙뢰를 받는 곳, 얘를 이제 수레부다라고 합니다. 수레부. 그리고 이 낙뢰를 대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접지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레부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하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부와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외부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경뇌로부터 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직경뇌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외부 피레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외부 피레 시스템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그리고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 외부 피레 시스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내부에서 보호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낙뢰가 발생하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 뇌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전류에 의한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자기장이 이 안에 있는 설비에 전자유도에 의해서 전위가 올라가게 되고 불꽃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전선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선로도 낙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기, 전자 설비들은 얘로부터 전기를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낙뢰에 의해서 이 이상전압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즉, 이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전류가 이 외부 피레 시스템에 흐르거나, 그리고 이 건물에 뭐도 있어요. 철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겠죠. 이 구조물에도 뇌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이 뇌전류에 의해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전위가 발생하고 불꽃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을 제거하거나 외부로부터 이상전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전하는 것을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낙뢰에서 외부 피레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피레 시스템은 그냥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이 내부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접뢰 및 유도뢰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피레 시스템은 언제 하느냐라고 했더니 전기전자 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의 내부 피레 시스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외부 피레 시스템 그리고 내부 피레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외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부 피레 시스템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고 봤더니 자, 방전이 되고 전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위를 갖게 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뇌전류에 의한 전자유도작용으로부터
그러한 전화 유도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 비례 시스템과 뭐 하면 되겠어요? 절연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등전이 본딩에는 SPD라고 하는 서지 보호 장치도 포함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레 시스템 보시면 구조물 인명에 대한 보호에서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는데 외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내부 피레 시스템은 등전이 본딩과 외부 피레 시스템과 절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때 외부 피레 시스템은 직경례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는 거고 내부 피레 시스템은 간접뇌라든가 유도례로부터 어떤 전기전자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피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이 될 거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외부 피레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내부 피레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외부 피레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다시 그려보면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냥 건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외부 피레 시스템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이거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수레부가 있고 얘를 대지로 흘려주는 인하도선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접지극이 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하도선. 그리고 얘가 이제 수레부.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냐면 수레부. 수레부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돌치명, 수평도체, 메시도체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치명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신 피레침. 그리고 수평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건물이 있을 때 가공지선 같은 거예요.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얘가 수평도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도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윗부분을 이러한 메시도체로 이렇게 보호하는 방식이 메시도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돌침 형식이라든가 수평도체 방식이라든가 메시 도체 방식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수레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치입니다.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에 하나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로 모든 건물이 보호가 된다면 하나만 하면 되겠지만 사실 다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면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이렇게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한 가지 또는 조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돌치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수평도체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로부터 이러한 알파 각도만큼의 이러한 원뿔이 생깁니다. 즉, 요 알파각 밑에 알파각으로 생기는 요 원뿔 밑에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 부분은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호가 안 되는데 그러면 보호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피레침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만큼의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다 보호가 된다. 이게 보호각법이고 그 다음에 회전구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근데 이 R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호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때 요 원이 이루는 바깥쪽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피레침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메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가 만들어진 그 공간 안쪽에 있는 게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구조물이 보호가 되기 위해서 보호각법 또는 회전구체법 또는 메시법을 통해서 이러한 피뢰침의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건축물의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에 이러한 피뢰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레부의 종류에는 돌침, 수평도체, 메시법, 메시도체가 있고 배치하는 방법에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는 뭐가 있냐면 이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면 이 낙뢰가 위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옆에도 뭐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겠다. 옆에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즉 층뢰를 보호가 필요할 때 이 상층부로부터 요 20% 구간에, 그죠? 부분에 피뢰 등급 4등급의 요구사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뢰 등급은 1, 2, 3, 4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피뢰 등급이 1, 숫자가 낮을수록 1등급이 가장 좋은 거예요. 즉 피뢰가 가장 잘 된다 이거예요. 안전이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층로 부분은 피뢰 등급 한 4등급 요구에 맞게끔 시설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레부. 그러니까 요 수레부와 요 건물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얘랑 얘가 붙어 있을 때 어떤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지붕이 불연성 재료,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붕 표면에 시설할 수 있어요. 뭐 화재에 날 우려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붕이 가연성, 불이 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초가지붕이나 유사한 경우, 초가지붕은 뭐 집으로 되어 있죠. 집단. 그래서 얘는 화재 우려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0.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 다른 가연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0.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그래서 수레부와 지붕 간의 이격거리를 의미합니다. 불이 나지 않는다. 가연성 재료가 아니다. 자, 불연성 재료면 붙여서 설치할 수 있고, 얘가 가연성 재료일 경우에는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0.15, 다른 재료 같은 경우에는 0.1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요 인하도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하도선은 수레부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거죠. 수레부와 접지극을 연결할 때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복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즉 이 선 하나만 써라, 하나만 쓰지 말고 여러 개를 해라. 왜냐하면 인하도선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단선이 되게 되면 피해가 전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비적으로 2개 이상 복수의 선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레부와 접지극의 간격을 최대한 단거리로 해라. 길이가 최소로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배치 방법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된 피뢰 시스템,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 시스템. 여기에서 보면 요 인하도선이 이 건축물과 분리된 경우도 있고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건축물과 뭐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분리됐다라고 하면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수평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얘는 수평도체이고 얘는 이 지주예요. 그러면 이 구조물과 얘는 서로 어떻게 되세요?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 얘기는 인하도선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과 분리돼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된 시스템. 이런 경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전류의 경로가 보호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랑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별개의 지주로 된 경우 지주마다 한 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해라. 그러니까 지주가 하나, 둘 이게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해야 되고 여기에도 인하도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평도체 또는 메시도체인 경우 지지물 구조마다 한 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하라.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지주마다 인하도선을 시설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죠. 얘나 이 건물, 그러니까 별도의 지주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하도선은 두 가닥 이상으로 해라. 이격거리 볼게요.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벽이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면 얘를 붙여서 표면에 할 수도 있고 건물 내부에 시설할 수도 있다, 이거. 요 내부에도 시설할 수 있다. 불연성 재료인 경우에. 근데 얘가 가연성이에요. 그러면 얘는 0.1m 이상 이격해라. 0.1m 이상 이격해라. 근데 건물마다 다 이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연성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선 굵기를 굵게 하라, 이거예요. 전선이 굵으면 큰 뇌전류가 흘러도 열 발생이 적겠죠. 그러니까 화재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도선의 굵기를 100스퀘어 이상으로 하라. 다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 우리가 인하도선은 두 가닥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와 얘 간의 간격이 있겠죠. 얘와 얘 간의 간격은 제가 피레 시스템 등급은 뭐라고 했죠? 숫자가 낮을수록 피레가 더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하도선 간격이 촘촘할수록 이게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10m, 15m, 20m. 1등급과 2등급은 10m, 3등급은 15m, 4등급은 20m 이내로 하라. 촘촘하게 인하도선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레부와 접지극 사이의 전기적인 연속성에 대해서 볼게요. 요 인하도선에서 전기적인 얘기를 해보자. 얘랑 얘랑. 자, 최단 거리로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된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말 것. 여기서 홈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에서 빗물을 모아서 바닥으로 흘려 들어가는 어떤 배관이 되겠죠. 수로관. 그 홈통을 내부에 시설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자연적 구성 부재로 인하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가 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구성 부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필의용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필의 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자연적 구성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체의 저항값이 0.25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기적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최단 거리로 해라.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마라. 철근을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항이 전체 0.25옴 이하로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 부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인하도선으로 쓸 수 있는 자연적 구성 부재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철골, 철근, 강제 구조체. 강제라고 하는 것은 강철로 된, 구조체는 건물의 뼈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0.5mm 이상인 금속관이라든가 금속판 등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볼게요. 인하도선을 구조물 등 상호 접속된 철근, 철골 등과 본딩하거나 철근, 골 등을 인하도선을 사용하는 경우 수평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수평 환상도체는 뭐냐면 여기에 피레침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각자 얘도 접지를 할 거고요. 얘도 접지를 할 거고 얘도 접지를 하고 얘도 접지를 하겠죠. 그렇죠? 환상도체는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한 요 도체를 수평 환상도체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낙뢰가 이렇게 얘한테 맞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없다면 모든 뇌 전류가 다 여기로만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큰 전류가 하나로 흐르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 놓으면 이 큰 뇌 전류가 분산돼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이상 전압도 작아질 수 있다. 이거 분산돼서.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수평 환상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철골을 이용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 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에 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때는 요 수평 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접지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접지극 여기에 있는 거. 외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접지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접지극의 종류에는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것과 이렇게 수평으로 된 것을 우리는 A형 접지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B형 접지극은 이렇게 환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건물의 기초에 있는 접지극을 B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A형은 뭐라고요?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는 어떤 봉의 형태인 거고 B형은 환상,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기초 접지극을 우리는 B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예요? 접지 저항이 더 작은 게 뭐냐 이거죠. 이게 훨씬 더 필의 등급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B형이. 그러면 이 접지극의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수직 접지극이나 이 수평 접지극,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이상 균등한 간격으로 최소 길이 이상으로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환상도체나 구조체, 기초 접지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 저항값 이하로 내려가기 위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길면 대지와의 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값이 줄어들겠죠. 즉 우리가 원하는 저항값 이하가 되기 위해서 이 수직이나 수평 같은 경우에는 길게 최대한 길게 하라는 얘기고요. 이 환상이나 기초 접지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저항값 이하가 되기 위해서 그 면적을 넓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저항값이 15옴 이하이라면 이 면적을 굳이 크게 하거나 또는 이 길이를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접지 저항이 15옴 이하가 되도록 면적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필의 시스템의 접지 저항은 15옴 이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면적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접지극의 시설을 보시게 되면 지표면 0.75m 이상 깊게 접지극을 시설하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저항이 높거나 또는 전기전자 설비의 어떤 피레를 완벽하게 좀 더 고품질로 피레를 하기 위해서는 B형, 그러니까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으로 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항이 크거나 또는 중요한 설비들이 있을 때, 컴퓨터, 중앙제어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접지 저항 값을 줄이기 위해서 A형보다는 B형 접지극을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외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외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피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옥외에 시설된 전기 설비, 여러분들. 옥외에 건물 바깥에 뭐 있어요? 옥상 있죠, 옥상. 옥상에 여러분 뭐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옥상에 수변전 설비가 있는 그런 곳도 있겠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전기 설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에어컨, 실외기, 이게 전기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5개에 시설된 전기 설비,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뭐야, 가항과 전기 설비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따른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 별로 큰 내용은 없다. 5개형 시설의 전기 설비가 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직경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건물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피레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낙뢰를 받으면 인하도선을 통해 접지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얘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한 뭐가 생겨요? 전자 유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설비 내부에 있는 전기, 전자, 통신 설비에 뭐가 전압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로부터 전압이 유도가 되니까 인체 감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불꽃에 의한 어떤 화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꽃 방전 그리고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설비가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러한 불꽃 방전이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전이 설비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 피레 시스템과 절연을 하기 위한 설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피레 시스템은 등전이 본딩과 외부 피레 시스템과 절연을 위한 설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항에서는 전기전자 설비 보호용 피레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전기, 전자 설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겠다. 그러한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겠다. 하나는 뭐냐면 접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등전이 본딩. 그리고 하나는 서지 보호 장치를 쓰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접지와 본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의 시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접지,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의 시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볼게요. 접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접지는 여기에도 이 내부 전기전자 설비에도 이 뇌전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지하는 것은 뭐예요? 뇌전류를 어떻게 하겠어요? 대지로 방전하는 거죠. 방전. 그렇죠? 이런 목적,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전류가 뭐 여기에 있는 철골이라든가 또는 이 인하도선을 통해서 이 큰 뇌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에 의한 여기서 전압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유도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는 전이 V라는 게 생기겠죠. 그럼 이 V와 다른 지점과 또는 접지된 것과 서로 뭘 하는 거예요? 등전이를 하는 거죠. 즉, 이 등전이 본딩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이차 감소를 위한 등전이 본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SPD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외부로부터 전기를 받아야지 우리가 쓰겠죠. 그럼 이 외부로부터 수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상전압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상전압으로부터 이 전기전자 설비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상전압, 서지로부터 내부 설비를 뭐 하기 위해서? 내부 설비 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규에서는 그러면 접지는 어떻게 할 거고 등전이 본딩은 어떻게 할 거고 SPD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란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 등전이 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 접지하라 이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죠? 전이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얘기한 거죠.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 접지를 하라.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접지극 볼게요. 접지극. 분명히 접지극. 전기전자 통신설비의 접지는 이렇게 됐어요.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을 한다. 이게 뭐예요? B형 접지인 거죠. 아까 얘기할 때 A형이랑 B형 중에 B형이 더 접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접지를 할 때는 뭘 쓰라는 얘기예요? B형 접지를 하라. B형 접지를 하라. A형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B형 접지극을 써라. B형 접지 극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1번, 2번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항. 여기에는 이제 뭐예요? 전이차 및 자개를 감출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등전이 본딩망을 시설한다. 뭐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등전이 본딩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등전이 본딩망을 시설하라. 등전이 본딩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의 철골 및 내부 사용하는 전기 설비의 외함 등을 접지해서 등전이 본딩 바에 연결하고 이 등전이 본딩 바를 접지하는 게 등전이 본딩망.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건물에 뭐가 있다고요? 철골 그리고 뭐 철근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설비의 금속재 외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을 등, 전, 위, 본, 딩, 바에 연결하고 얘를 접지하는 것을 우리는 등전이 본딩, 망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속으로 된 애들을 이 건물 내에 있는 모든 금속으로 된 애들을 서로 연결을 하고 얘를 접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전이 본딩망을. 그래서 보게 되면 등전이 본딩망을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전이망의 메시 폭은 5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메시 폭은 5m 이내가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피레구역의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 직접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 본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레구역 경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구역이 다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건물이. 그럼 피레침이 이렇게 있어요. 피레침이. 그럼 이 피레침으로부터 이만큼이 이렇게 보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밑에는 보호가 된다고요. 그때 여기는 LPG. 이거는 그 피레 경계의 존이에요. 존. 제로 구역이에요. OA. 여기는 LPG OB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랑은 다른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낙뢰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구역. 여기는 낙뢰로부터 보호되는 구역.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에서도 LPG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 내부인 것 뿐이에요. 건물 내부. 그런데 더 중요한 설비들은 뭐 컴퓨터 중앙제어실 같은 경우에는
이 낙뢰에 의한 전자적인 유도작용으로부터도 보호가 돼야 되는 더 중요한 데가 있겠죠. LPG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이란 말이에요.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단순하게 여기 외부랑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라고 볼게요. 어떠한 금속 설비가 수도관, 예를 들면 수도관이 가장 편하겠죠. 수도관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경계구역을 지난 거죠. 그러면 이 경계구역을 지날 때 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전이 본딩을 하라 이거예요. 등전이 본딩을 하라. 이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본딩하라 이런 얘기죠.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이용해서 해라 이거죠. 여기와 여기를 어떤 경계 구역을 이렇게 지나는 데 있어서 얘를 직접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써서 요 두 개를 등전이화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때 등전이 본딩은 방사형도 있고 메쉬형도 있고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장치의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서지 보호 장치 SPD. 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상 전압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거죠. 볼게요. 전기전자 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여기 있는 전선로를 통하여 이상 전압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뭐를 해라? 서지 보호 장치를 써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이상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서지 보호 장치를 써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지중 저압 수전의 경우, 자 이거 잘 볼게요. 지중 저압 수전의 경우, 저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이 낮은 거예요. 지중이라고 하는 건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땅 속에 있으면 낙뢰를 받을 염려가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으로 오는 선은 낙뢰를 맞을 이유가 많지만 땅 속으로는 낙뢰를 맞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 저압 수전의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 과전압이 범죄의 임펄스 내 전압 규정값이 충족하는 경우, 뭐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임펄스 내 전압의 규정값에 충족되는 경우, 임펄스를 뭐예요? 어떤 충격파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 경우라면 서지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공으로 올 때는 서지 보호 장치를 시설하라는 얘기고, 지중 저압 같은 경우에 어떤 임펄스 내전압에 충족할 만한 그런 강도를 갖고 있다면 서지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략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에 필의 등전이 본딩.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뇌전류로부터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등전이 본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거예요. 알아보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자,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목차를 잘 정리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등전이 본딩에는 뭐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일반상,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일반상. 2번 금속재 설비의 등전이, 금속재 설비의 등전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인입 설비의 등전이, 3번 인입 설비의 등전이, 그 다음에 4번 등전이 본딩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목차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사실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실 때 목차를 한번 더 다시 정리해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등전이 본딩의 일반 사항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두 일반 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등전이 본딩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금속과 여기에 금속을 전이가 같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그냥 등전이 본딩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등전이 본딩 어렵겠지만 그냥 얘 전이와 얘 전이가 같게 위해서 금속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등전이 본딩. 그 본딩에 일반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보게 되면 이 등전이 본딩은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느냐 이거예요. 금속재 설비, 금속으로 되어 있는 설비. 그 다음에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금속이란 얘기예요. 이 구조물 내에 있는, 즉 건물 안에 있는 금속으로 된 애, 그리고 내부 시스템, 얘네들을, 즉 결국에는 다 금속으로 된 애들을 서로 연결하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등전이 본딩 상호 접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얘를 어떻게 접속할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체로 연결한다. 서지보 장치를 이용해서 이용한다. 절연 방전 갭을 이용해서 한다. 즉 여기에는 그냥 도체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서지보 장치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절연 방전 갭이라고 하는 설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절연 방전 갭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서지를 제거해주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방전하는 애다. 그러니까 이상전압을 방전해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즉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금속을 서로 연결할 때 방법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연결하거나 SPD를 통해서 연결하거나 절연 방전 갭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금속재 설비 얘네들에 대한 얘기죠. 얘네들 볼게요. 건축물, 구조물에 분리된 외부 필시스템의 경우 등전이 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가하고 나를 볼게요. 구조물에서 분리된 외부 필시스템, 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필시스템 이해돼요? 건물이 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외부 필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필해 시스템과 내부 필해 시스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등전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네요. 이 구조물과 이 외부 필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건물 내에 외부 필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 필해 시스템과 분리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기에 내부 필해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랑 얘랑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전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등전이를 이렇게 하는데 등전이 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하라 이거예요. 왜 지표면 부근에서 할까요? 접지와 가장 가깝게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랑 얘랑 등전이를 여기서 했다고 볼게요. 그럼 낙뢰가 이렇게 맞아서 이 낙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지표면 부근에서 여기서 해야지 낙뢰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이렇게 다시 안 타고 들어오겠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등전이는 지표면 부근에서 하라 이거예요. 나항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과 접지된 외부 피레시스템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 그럼 이 같이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철골을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등전이 본딩은 뭐하는 얘기예요? 기초 부분 또는 지표면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 피레 시스템과 외부 피레 시스템을 등전이화 하는데 지표면 부분에서 얘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등전이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전이 본딩 도체는 뭐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한다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고 등전이 본딩 바는 접지 시스템에 접속하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등전이 본딩 파에 접속해서 접지 시스템에 즉 접지화하라 이런 얘기고 네 번째 보시면 등전이 본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뭐죠? 직접 하거나 서지 보호 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라 이런 얘기예요. 얘도 그냥 직접 하거나 서지 보호 장치를 경유해서 이런 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두 개를 접속할 때, 즉 얘랑 얘랑 접속할 때, 얘랑 얘랑 접속할 때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SPD를 통해서 접속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 0.5m와 높이 20m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하라. 이거 뭐라고 했죠? 환상도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피레가 있으면 얘네들 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환상도체 또는 환상수평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20m마다 얘가 20m마다 여기 인하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20m마다 이러한 환상도체를 하라. 하지만 얘가 철골에 인하도선을 사용한 경우라면 환상도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철골은 이미 다 서로 수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구조체를 인하도선을 한 경우, 즉 철근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 아시겠죠? 다음에 인입설비의 등저지 본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인입설비. 인입설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 구조물, 집, 뭐 건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인입설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들어오는 금속재 관 등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얘는 뭐 수도, 뭐 또는 가스, 또 뭐도 있어요. 전기 금속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등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이 본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이 본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부근에서 뭐란 얘기예요? 등전이 본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전원선은 뭐예요? 아까 전원선이 뭐죠? 이거죠. 요거.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가 전원선이겠죠. 이렇게. 전주로부터 들어오는 요 전원선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SPD, 즉 서지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등전이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신 및 제어선은 직접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등전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원선은 서지 보호 장치를 꼭 이용하라는 얘기고 통신 제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거나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이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스관 또는 수도관은 연결 부위가 절연체인 경우 그럴 수 있죠. 여기에 가스관이 여기는 우리 집 거고 여기는 뭐 공급하는 측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얘도 금속이고 얘도 금속인데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그러면 얘네들을 등전이 할 때 뭐를 이용하라는 얘기냐? 절연 방전갭을 사용하여라. 여기에는 절연 방전갭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등전이 본딩 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설비들이 여러 전기 설비들이 또는 금속재 설비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등전이가 되기 위해 연결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얘는 이 등전이 본딩 바에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등전이 본딩 바. 그러면 이 등전이 본딩 바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접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짧은 도전성 경로로 접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짧아야 된다 이거예요. 단거리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외부 도전성 부분 전원선과 통신선의 인접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도 등전이바를 쓰고 여기에도 등전이바를 써서 접지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등전이 본딩바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접지 시스템은 접지 시스템에 짧게 경로를 접속한다. 근데 접지 시스템에 뭐 쓰다고요? 한상 접지 전극, 기초 접지 전극, 구조물 접지 보강제 등의 어떻게 짧은 경로로 접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피레 시스템에 대해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피레 시스템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피레 시스템은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다. 그럼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직경내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내부 시스템은 직경내 이외에 뭐 간접내라든가 유도래로부터 내부 설비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피레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외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이 되고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부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어떠한 불꽃이나 또는 감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등전이 본딩을 한다라든가 또는 외부 피레 시스템과 절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이해하시거나 또는 암기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